해줄 수밖에 없었죠. 정말 남자들은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오늘의 제목은요. 2022년은 점프업의 해다 이렇게 정했어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 번은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어요. 전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황대현 선수한테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측의 그 비겁한 반칙으로 인해서 메달을 따고도 탈락했을 때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황대현 선수가 멘붕이 올 거라. 그런데 황대현 선수는 1500m에서 전혀 다른 전략으로 나갔죠. 그게 뭐예요? 아예 옆에 근접하지도 못하게 치고 나가겠다. 그래서 그 전략으로 우리에게 메달을 안겨주었어요. 메달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비겁한 자들에게 응징하는 방법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들이 비겁하게 나온다고 같이 비겁하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나올 때 그렇다면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치고 나가버리겠다. 얼마나 멋진가요? 저는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를 아직도 자기들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그들보다 완전 점프업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 역시 너가 옳았다 이 소리를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라스베가스를 여러분 지난 컨벤션에 지나오면서 이 인앤아웃 버거 다 지났을 거예요. 저는 이 인앤아웃 버거 하면 아주 웃음이 절로 나오는 기억이 있는 것이 저희 딸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봄에 제가 처음 딸이 사는 집을 보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어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 사이가 어머니 오셨는데 라스베가스 가보자 그러더라고. 제가 라스베가스 몇 번 가봤지만 그냥 다녀온 티 안 냈어요. 그래 가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운전대에 탁 올라서면서 우리 사이가 딸에게 물었어요. 영아 니는 라스베가스 가면 뭐가 제일 하고 싶노?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글쎄 오빠는? 이러니까 우리 사이가 그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행복한 미소를 띄우면서 인앤아웃 버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라스베가스 도착할 때까지 아 인앤아웃 버거가 대체 어떤 맛이고 어떤 거길래 제가 저렇게까지 기대를 하나 엄청 기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한간에서 이야기할 때 인앤아웃 버거를 이야기할 때는 시대착오적인 햄버거 가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경쟁 업체들이 메뉴를 막 늘려갈 때도 인앤아웃 버거는 딱 74년째 메뉴 3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도 자체 주문 앱이 없어요. 그 철학은 뭐냐면 화려한 비즈니스 전략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전략이다. 응? 그게 혁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1948년에 생긴 버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롱런하고 오픈하면은 사람들이 5-6시간 줄 서는 거는 마다하지 않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뮤스킨과 똑같아요. 음식점은 뭐예요? 맛이잖아요. 그 맛과 품질에 충실하자. 이것이 인앤아웃 버거의 경영 철학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투자한다예요. 우리가 보통 햄버거 가게라고 하면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가게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앤아웃 버거는 직원들이 좀 정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가게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 맛있어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프랜차이즈권을 하나 갖고 싶다. 프로브에 하나 차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가족 위에는 안 내준대요. 이유가 뭐냐? 신선한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위치만 하기 때문에 유타까지는 못한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몇 년 전에 프로보에 생겼어요. 프로보에 보면 줄이 갈 때마다 끝도 없이 늘어서 있어요. 제가 왜 인앤아웃 버거를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원칙과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칙과 기본. 네트워크 사업에 있어서도 이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뉴스킨이 계속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이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전쟁을 한다고 세수 안 하고 이 안 닦고 머리 안 감느냐고, 샤워 안 하냐고. 저희 어머님이 지금 고관절 골절이 와가지고 인공관절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한 지 오늘이 딱 열흘째 접어들어요. 아흘에. 당신이 아픔이 조금 진정이 되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나 머리 좀 감고 싶다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 고관절 골절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라이 샴푸. 미국 우리 뉴스킨 본사에서 드라이 샴푸가 나왔을 때 저게 왜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딱 저거는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제 편견을 깨웠어요. 드라이 샴푸로 머리를 감으니까 물 샴푸 한 것만큼은 안 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더라고요. 우리가 병석에 있으면서도 해야만 되고, 전쟁 아니라 전쟁 할아버지가 터져도 해야만 되는 이 일상적인 것에 들어가는 이 제품들을 훨씬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어주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뉴스캔에게도 우리 비즈니스의 큰 이게 기본이라는 거야. 기본이라는 거야. 자, 뉴스캔 사업을 잘하고 싶어서 사장님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이 질문 너무 많이 받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잘하고 싶어서, 잘하는 사람들이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서 초대해서 트레이닝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을 잘하려면은요, 정말 답은 너무 심플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 포틴 코어를 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제품 애용하고 이거는 전부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화장을 하고 할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제가 받는 뉴스킨에서 받는 페이는 모델료라고 생각을 해요. 고현정이나 전지현이나 얘들을 1년 계약해서 한 번 받고 말면 끝나지만 우리는 이 모델료를 평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모델로서 합당하게 모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뉴스캔의 모델이다 하는 마음으로 항상 아침에 꾸미는 거예요. 책을 읽고 강의를 왜 들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과 대화를 연결해 가려고 하니까 내가 머리에 들은 게 있고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책 읽고 강의 듣고 제품 애용하는 것은 나를 준비를 시키는 것이라면 이러한 SNS 활동은 결국은 뭐예요? 명단을 늘리는 거죠. 내가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 한들 이야기할 대상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러한 활동을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만나지 못하면 이 아니면 잇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러한 SNS 활동을 통해서 명단을 업데이트하고 이 명단 업데이트 된 것을 가지고 찐소통을 하고 데모를 하고 STP하고 초대하고 이것이 결국은 뭐야?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과 함께 시스템에 참여하고 LOI는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이걸 하기 위한 거예요. 안정적인 소비자를 구축을 하고 나와 함께 사업할 6명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가르쳐 나가는 과정. 이것이 뉴스킨을 가장 잘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자,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의 사주예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방 청소하는데 30일을 준다면 30일 걸릴 것이고 3시간 준다면 3시간 걸린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 그것에 나의 온 정신을 집중을 하고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 답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하는 건 결국 누구예요?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 그는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화성을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스페이스를 띄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우리 비즈니스에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매번 강의 때 얘기를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직원의 횡령 사건으로 시끄럽지만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최욱계 대표가 딱 보니까 노령화 시대에 임플란트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임플란트 재료를 수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치과를 방문해서 보니까 임플란트를 제대로 시술할 줄 아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하겠어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고기 잘 잡으려면 낚싯대도 중요하지만 어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치과 의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무료로 임플란트 시술하는 교육을 먼저 했어요. 임플란트가 무엇이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트렌드로 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임플란트 시술의 가장 중요한 1, 2, 3는 무엇이고 그것을 먼저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수요를 먼저 많이 키워 놓으니까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시장이 커지니까 그 임플란트 시장의 재료 공급의 70%를 차지한 것이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인 거예요. 제가 임플란트를 하나를 했는데 그거 가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임영웅 씨가 강구하는 그 임플란트를 하고 싶었어요. 나 그걸로 해줄 수 없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치과 의사가 막 웃으시면서 아우 저희도 그걸로 바꿔야겠어요. 어머니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스템 해야 돼요.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원장님 꼭 바꿔주세요. 제가 이번에는 하나지만 다음에 또 하러 올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요. 스님과 머리빗 이야기 제가 한번 드렸죠. 어떤 마케팅 전문 회사에서 마케팅 사원을 뽑아요. 그들에게 마지막 과제가 남은 것이 뭐냐면 이 스님에게 머리빗을 팔아라는 거예요. 어? 옛날에 대우가 북극에 가서 냉장고 팔고 와라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북극에 어떻게 냉장고를 팔았게요? 온장고로 팔았어요. 어? 북극의 날씨보다 냉장고 온도가 더 차기 때문에 더 따뜻해서 3명이 남았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한 개 팔았다고 신이 나서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나를 팔았냐 그랬더니 그 스님에게 잘 비치해 놓고 오는 신도들에게 이쁘게 빗을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면 좋겠다. 아 좋은 아이디어였다.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오더니 10개를 팔았대요. 어떻게 해서 10개를 팔았냐 하니까 역시 신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줘서 10개 팔았대요. 그 다음 사람은 들어오는데 싹 어깨 힘주고 들어오더니 1000개 팔았대요. 그리고 또 1000개를 주문받았대요. 전부 다 어떻게 했더니 하는 말이 가장 유명한 구인사를 찾아가서 구인사 주지스님을 만나서 주지스님한테 이야기했대요. 주지스님께서 이 핏에다가 주지스님의 명언 명구를 사겨서 찾는 신도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하면 그들이 이 핏을 쓸 때마다 스님의 명언 명구를 생각하면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 몇 개를 가져왔나? 그렇게 묻더래요. 1000개 가져왔습니다. 1000개 두고 가고 1000개 더 보내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세요? 결국은 뭐에 달렸느냐면요. 내 마음에 달렸어요. 윈스턴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관론 자는 모든 기회에서도 어려움을 보고 낙관론 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기적이란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믿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볼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벽 너머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있다라는 이것에 믿음이 있었으면 여기에서 돌아설까요? 이 정도쯤은 발로 한 번만 뻥 차도 이거는 뚫리는 두께라고. 어? 여기까지 와서 돌아서는 이 사람 마음은 왜 돌았을까? 있을까 말까?
확신이 없는 거죠. 나 이제까지 봤는데도, 나 이제까지 몇 년을 했는데도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사는요, 이러한 우리들을 좀 더 빠르게 확신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석세스 로드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그리고 그 석세스 로드맵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당길 수 있게끔 각종 프로모션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난번에 몇 번의 프로모션으로 이미 캡틴의 저력을 보여준 결과가 있어요. 인바디 프로모션 깔끔하게 달성했죠. 뉴비트 프로모션 깔끔하게 달성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프로모션도 깔끔하게 달성했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하지 못한 것이 없어요. 지금 회사는 새로운 프로모션을 내걸었어요. 이 새로운 프로모션은 우리가 내년도에 올해 감을 달성했듯이 내년도 시드니를 달성하는 데에 큰 밑받침이 될 수 있는 프로모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제품, 수많은 제품이 있는 가운데서도 제품을 공부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순서는 뭐예요? 신제품이에요. 신제품이라는 것은 회사가 사활을 걸고 만든 제품이에요. 그 신제품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제품은 뭐예요? 가장 지금 트렌드에 맞으면서 인기 있게 나가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이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먼저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드니를 가려면 몇 개의 단계만 거치면 돼요. 회사는 왜 이런 트립을 계속 내놓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5년 동안만 집중을 하면 누구나 PA를 갈 수 있어요. 그 5년이라는 근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회사가 제공하는 석세스 트립만 빠지지 않고 매년 간다라면 올해 EBP로서 가고 내년에 BP로서 가고 아니 SB로 가고 그 다음에 뭘로 가요? SPA로 가고 이름도 헷갈린다. 이게 할매가 돼가지고 이제 EBP로 가고 BA로 한 번 가고 SBA로 한 번 가고 EBA로 한 번 가고 PA로 가고 회사가 제공하는 석세스 트립을 매년 빠지지 않고 가기만 하면 5년이면 여러분들은 PA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회사가 이번에 낼 건 또 하나의 프로모션은 뭐냐면 메타를 통해서 제 점프업 하라고 점프업 그룹 챌린지라는 것을 내놓았어요. 2월 24일 지난 2월 24일 메타 출시에 맞춰서 3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에요. 이때 우리는 모두 161키트를 하면 돼요. 자, 우리에게 준 지지는 뭐냐면 162키트. 여기에는 누가 떠드나 이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ARO도 들어가고 낙켓판마도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키트 구매한 사람들도 있지만 ARO를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ARO 이것도 3월 15일부터 말일까지 한정이에요. 1년을 약정 구매를 하게 되면 15% 할인이 처음부터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달성을 했을 때 이번에 주는 시상은 그룹에게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달성한 개인에게 줍니다. 어떻게 개인에게 주느냐? 자기 서클 그룹에서 한 키트 이상이라도 메타를 한 사람들에게는 시상품이 모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구매 고객을 61명이 저희에게 주어진 할당인데 3월 신규 고객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플러스의 시상이 또 있게 됩니다. 자, 메타를 162키트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50% 추가 달성 또는 100% 추가 달성을 하게 되면 럭셔리한 호텔에서 우리가 미팅을 할 수 있는 미팅룸을 회사가 제공을 해주고 200%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뷔페 식사까지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왜? 내가 이 메타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성하게 되면은 지난 TR로 일으켰던 EBP의 기초를 다져서 시드니도 가게 되고 나의 그룹도 성장하게 되고 새로운 고객들을 맞이해서 탄탄하고도 안정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왜 안 하겠어요? 안 하면 짱구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도 메타를 선택할 것이냐 전체 그룹의 볼륨으로 할 것이냐인데 저희는 메타를 선택을 했어요. 리더 회의를 통해서. 이유는 무엇이냐? 정신일도 하사 불성이라고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그림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캠프를 나가게 될 때도 성량이 없거나 불 피우는 게 없으면 돋보기 하나만 있어도 불을 피울 수는 있어요. 왜? 초점을 모으면 되기 때문에. 초점을 모으면. 그런데 초점을 모으지 않고 자기 손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아 쟤는 잘 붙는데 나는 왜 안 붙느냐, 쟤 돋보기는 독일제고 내 거는 중국제인가, 이런다는 거죠. 내가 왜 불이 안 붙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남 탓부터 하게 되는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마라. 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밖에 없어요. 이 주어진 24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려면은 여러분께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미루지 말고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언제? 이번 3월 말까지 내가 몇 키트를 할 것이냐 하는 목표. 선판매 때 10키트에 목숨 걸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선판매 때 10키트 이상 한 분이 25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아깝게 못했지만 8키트, 9키트 했던 분들도 많았어요. 끝나고 나서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옆에서 제가 더 아쉬웠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드니 트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내가 시작해야 하는데 못한 게 뭔가. 또 하나는 그만둬야 하는데 두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애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공동묘지 가봐라 핑계 없는 무덤이 있나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어? 핑계 뭐 때문에라는 핑계를 대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냈다. 우리가 초대하는 모든 강사의 스토리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럼에도 해냈다야. 어? 지난번에 왔던 이상숙 사장님 똑같은 일을 5년을 했을 때 나오지 않았던 결과가 내 마음 하나 바꾸고 나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결국은 뭐야? 내 마음에 달려있다. 내가 먼저 내 주변 환경을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 놓고 집중해야 된다. 응? 그렇다고 또 학교 때 시험 칠 때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징, 시험 공부하려면 시험법이 앞에만 보니까 책을 보면 앞에만 새까매, 뒤에는 시커 하얗고 앞에만 새까매, 앞에만. 그 환경 정비하랬다고 환경 정비하는데 시간 쓰지 말고 right now 지금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하고 하라는 거죠. 이 사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요 감동이 와요. 어떤 감동이 오느냐. 외가리에게 산채로 먹힌 이 물뱀이 절대 절명의 순간에서도 살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자기 꼬리의 강한 힘으로 외가리 목을 뚫고 탈출하는 거예요. 처음 외가리에게 먹혔을 때는 나는 죽었구나 싶었겠지만 그 순간에도
그 외가리 목을 뚫고 탈출하는 이 물뱀이 살았겠어요? 외가리가 살았겠어요? 이 미물조차도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나요? 외가리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뱀을 먹었지만 이 물뱀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프로모션이 걸렸구나. 그래 뭐 잘하는 사람들은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 프로모션은 항상 주인공에 여러분을 대입하세요. 인생 무대에서 우리는 엑스트라로 끝내기에는 너무 소중한 생명들이고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모든 것은 저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주어에 나를 놓는 거야. 내가 해낼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주어에 나를 놓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프로모션뿐이 아니라 모든 석세스 트립의 로드맵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달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똑같은 회사와 똑같은 제품과 보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왜 누구와 누구는 다르냐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에 있는 확신과 간절함과 결국은 실력의 차이가 그것을 말해준다. 내 마음에 이것이 부족했다면 100%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의 강도를 높여서 우리 캡틴의 실력을 한 걸음 더 업하는, 그래서 2022년은 점프업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